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반영구 화장 인증기관은 합법일까요? 하는 것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늦은 시간에 제 구독자 3분 정도가 이상하게 거의 같은 시간에 제 유튜브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이제 드문 일이라서 혹시 이 3분이 아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하여튼 이 3분들과 카톡으로 상담을 해본 결과 공통점은 전부 재수강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역시 어김없이 엠버 과목을 잘못 배우신 경우라서 재수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엠버 과목을 잘못 배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수많은 광고를 접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첫 번째가 우리가 그 광고를 접하면서 그 광고가 첩보인가 정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광고를 전부 믿어서는 안 되고, 또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고객분들께서 대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용 분야의 광고는 어그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영구 화장 분야가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어차피 광고 분야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검증력입니다. 광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광고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광고가 법에 걸리는지, 어떤 광고가 법에 안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수나 문신, 반영구 화장은 주요 TV 매체에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광고를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이제 지하철 역사에 보면 성형외과 광고가 가히 무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 역사에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하철 역사가 바로 이런 광고가 많습니다만은,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나 광고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했다 하는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문수 기술이 또는 반영구 화장 기술이 합법화된다고 하면 거의 100% 광고 심의피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합법화가 되면 우리 문수사, 즉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이 지금 현재 광고하는 많은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합법화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가능한 모든 매체에서 조금 가짜스러운 광고 문구들을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런 광고를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과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분들이 그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100% 뽀샤시하게 포샵된 시술 직후 사진을 보시게 될 것이고, 어느 미용대회에서 무슨 상장으로 포장을 한 광고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는 기술을 배우려는 분들이 여기에 단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속을 수 있는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특히
인증기관이라는 용어에 참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반영구 화장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반영구 화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아직 반영구 화장에서는 시술 분야에서 합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증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공적기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문수나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의 경우 과목에는 공적기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일 경우, 저도 사단법인입니다만은 땡땡땡땡 사단법인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안에서 인증을 한다는 뜻이고, 이 부분도 공적기관, 그러니까 즉 정부죠. 정부의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지 100% 허용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인증기관은 결국은 정부의 인증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의 인증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인들, 즉 시술을 받으려는 분들과 기술을 배우려는 분들은 사실 1%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을 배우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용대회에서 받은 상장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주체로 열리는 대회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상장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하거나 샵을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손님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나 홍보를 하려는 목적으로 몇십만 원을 주고 상장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경우에서 기술보다 광고에 더 끌려서 기술을 배운 분들은 역시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기술보다 어그로 광고를 이용하여 고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고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기술 선생이 광고부터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엠보 과목을 주로 상담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문수기술, 즉 반영구 화장 기술은 앞으로 엠보 기술이 전부가 될 것이다. 엠보 과목으로 기술자의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어김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이 받았던 그 눈썹 문신 기술과 오늘의 반영구 화장 기술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색소만 바뀌고 기술은 바뀌지 않았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변한 게 있다면, 우리 할머니 시절에는 일회용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날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기술 수준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엠보 과목이라는 선으로 눈썹을 만드는 기법이 탄생이 된 것밖에 할머니들의 눈썹 문신과 지금 현재의 반영과정 기술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바로 엠보 기술입니다. 엠보 기술을 정통으로 배운 기술자와 빙빙으로 배운 기술자는 당장에도 그 수준 차이가 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100% 차이가 납니다. 기술을 하는 기술자의 자세부터, 시술을 하는 자세부터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저만 사실 보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기술 분야나 시술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담하신 분들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